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했던 가우스는 완벽한 내용이 아니면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생전에 발표한 내용은 연구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사후에 그가 남긴 자료를 분석하던 에릭 템플벨은 가우스의 연구가 제때 발표되었다면 수학 역사가 50년은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우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대수학, 정수론, 해석학, 기하학 등 여러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통계학, 물리학, 천문학, 전자기하학에도 관여했습니다. 오늘은 가우스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팅겐 대학교에서 가우스는 몇 가지 중요한 이론들을 독립적으로 발견했습니다. 1795년, 가우스는 최소제곱법을 발견했는데 최소제곱법이란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한 결과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여 측정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최소제곱법을 이용해 가우스는 훗날 외행성 세레스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차를 최소로 하는 최소제곱법은 현대 통계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806년) 아드리엥 마리 르장드르가 최소제곱법에 대해 최초로 발표를 했지만 논쟁을 싫어하는 가우스는 이를 피했고 그의 사후 편지들과 논문들을 통해 가우스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796년) 가우스는 변의 개수가 페르마 수인 정다각형은 자와 컴퍼스만으로 작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3월 30일에 정십칠각형의 작도가 가능함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온 작도 문제에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수학과 천문학 중에 어느 쪽을 공부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서 한동안 고민하고 있던 정십칠각형의 작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가우스는 수학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너무 기뻐한 가우스는 아르키메데스가 묘비의 원기둥에 내접한 굴을 새겼고 야코프 베르누이가 묘비에 로그 나선을 새긴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묘비에 정십칠각형을 새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묘비에는 정십칠각형을 원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17개의 점으로 된 별이 대신 새겨졌는데요. 가우스의 고향인 브라운슈바이크에서 가우스의 동상을 세울 때 지지대를 정십칠각형으로 만들었으며 1977년에 발행된 동독의 우표에는 가우스의 초상과 함께 그가 자랑스러워한 정십칠각형도 같이 들어갔다고 하니 가우스의 마음도 조금은 풀렸을 것입니다. 또한 가우스는 정수론 영역에서 합동산수를 발견했고 1796년 4월 8일에 최초로 2차 상호 법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합동산술이란 정수의 합과 곱을 어떤 주어진 수의 나머지에 대하여 정의하는 방법이며 2차 상호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연수의 제곱을 소수로 나눌 때 어떤 수가 나머지로 나올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법칙입니다. 이 2차 상호 법칙은 오일러가 발견을 했으나 증명은 하지 못했는데 가우스는 불과 19세의 나이에 증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2차 상호 법칙은 수학자들이 2차 방정식의 해결 가능성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오늘날의 은행과 경매장, 통신 판매사의 보안 서버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가우스가 2차 상호 법칙을 증명할 때 내가 증명을 시도하는 1년 내내 이 정리가 나를 괴롭혔고 나는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괄호 기호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 가우스부터였습니다. 가우스는 2차 상호 법칙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어느 값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는 개념이 필요했고 이를 대괄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표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한정으로 대괄호 표기를 가우스 기호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전적인 용례가 잦아지면서 굳어진 표현이므로 정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가우스는 이 기호에 딱히 이름 같은 것은 부여하지 않았지만 대한수학회에서는 최대 정수 함수와 가우스 함수 두 가지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1796년 5월 31일에 추측된 소수 정리는 소수들이 정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자연수는 세 개의 삼각수들로 나타날 수 있음을 7월 10일에 증명해 보이면서 그의 일기에 위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799년 가우스는 헬름슈테트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저술하였습니다. 복소수를 개수로 갖는 1차 이상의 다항식은 반드시 복소수 근을 갖는다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장 르롱 달랑베를 비롯한 수학자들은 가우스에 앞서 잘못된 증명들을 내놓았는데 가우스는 이 논문에서 달랑베르의 증명을 비판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조르당의 곡선 정리를 증명 없이 사용한 가우스의 증명 역시 엄밀하지 못했지만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 가우스는 복소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복소평면을 도입했습니다. (1801년에는) 1798년 완성된 산술 연구가 출판되었습니다. 가우스는 그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준 브라운 슈바이크 공작에게 감사를 담아 이 책을 바쳤습니다. 가우스는 그에 져서 산술 연구에서 2차 상호 법칙을 증명함으로써 합동산술이 정수론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현대의 정수론은 바로 이 산술 연구를 기초로 발달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타원 함수를 발견했는데 타원 함수란 복소타원 곡선 위에 정의된 유리형 함수, 즉 복소평면 위에 정의된 두 개 방향으로 주기 함수인 유리형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795년부터 1801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가우스는 정수론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 증명했는데 이는 그가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우스는 일찍이 젊은 시절에 브라운 슈바이크 공작의 도움으로 평온한 학구 생활을 즐겼던 것을 회고하면서 수학을 연구하는 데는 무엇보다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헬름슈테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가우스는 사망할 때까지 괴팅겐 대학의 교수로만 재직했는데요. 그래서 가우스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별명이 괴팅겐의 거인입니다.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고 정수론은 수학의 여왕이다. 가우스가 평소 동료 수학자들에게 하고 다녔던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우스를 셈을 잘하는 순수한 이론적 수학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체 궤도 예측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이론과 응용, 양쪽 모두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문학, 측지학, 기하학, 물리학, 광학, 역학을 비롯한 많은 응용 수학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가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